네, 안녕하세요. 영화 및 슈퍼전대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리뷰 영상을 남기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는 대부분 다 재밌게 봤어요. 스토커 빼고는 다 흥미롭게 봤거든요. 헤어질 결심이랑 아가씨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일단 영화 시놉시스를 안 보고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영화의 기본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극장에 갔는데 영화가 정말 재밌다 싶으면 저는 시나리오를 정말 잘 쓴 영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영화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정말 재밌게 봤고, 그런데 실시간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무래도 영화가 일반 대중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봤고, 이 영화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런 감정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호평 리뷰를 좀 남기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조금 엉뚱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아날로그 아빠의 모습을 보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막 산으로 올라가거나 막 살인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어설프잖아요. 그런 어설픈 매력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일단 영화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종이공장에서 몇십 년 동안 일했었던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한 만수라는 인물이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인데요. 만수는 다시 취직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때문에 종이공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자리도 줄어든 상황이라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수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취직을 방해하는 경쟁자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자신이 가짜로 종이회사 구직 공고를 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얘네를 죽이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다. 그 현실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막말로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빈자리가 무조건 만수에게 돌아간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엉뚱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영화적으로 개연성 있게 잘 풀어갑니다. 만수가 이렇게 경쟁자들을 처음에 추리는 과정이 좀 많이 웃퍼요. 왜냐면은 가짜 광고를 만든 다음에 경쟁자들을 추리려고 이력서를 검토를 하는데요. 근데 전부 스펙이 좋단 말이죠. 반면 자기는 스펙이 한없이 낮은 데다가 자기 이력서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력서 사이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상위권이야, 나는 하위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력서를 좀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씁쓸한 장면이긴 합니다. 이 장면이 좀 정말 재밌는 게요, 만수가 이 장면에서 종이를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만수는 극중에서 종이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인데 종이 장인답게 이 장면에서 종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만수가 먼저 죽이려는 인물,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한 범모도 종이에 자부심이 쩌는 남자거든요. 이 사람도 실직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카페를 차려준다, 뭐 다른 일을 해봐라 하는데도 절대로 안 하고 종이 관련 일만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하죠. 우리 모두가 사는 게 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에 그 많은 것도 역시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를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니까 범모를 죽이려 했던 만수도 감동을 먹습니다. 근데 만수는 반대로 범모를 죽이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된다, 종이일 외에도 다른 일이라도 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잔소리를 해요. 그때부터 만수가 서서히 종이 장인이 아니라 가장 아버지 역할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타깃인 차승원님이 연기한 시조를 죽이는데 이때 시퀀스 통해서 만수가 종이 장인에서부터 가장으로 좀 더 기울게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조를 죽인 직후에 자기 의붓아들이 친구의 핸드폰 가게를 털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붓아들이라 도와줄 감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만수는 가정을 지키려고 이 의붓아들을 구해줘요. 구해주는 방식이 어떻느냐? 핸드폰 가게를 차린 친구한테 너가 여기서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너 가정 무너지기 싫으면은 고소한 거 취하하라, 이러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 직후에 만수가 의붓 아들이 훔쳤던 핸드폰들을 모두 수거를 해가지고 땅에 묻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핸드폰은 종이의 적이거든요. 핸드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이 생산량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는 만수가 종이의 적인 핸드폰도 척결을 하고 가족도 지켰다, 종이 장인과 가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런 장면처럼 해석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수가 마지막 타깃을 죽이는 과정에서 만수의 이런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수가 마지막에 노린 타깃인 선출은 좀 거만하고 재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만수는 종이 이력서 들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이 선출은 SNS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를 홍보해서 취직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만수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인데 선출이야말로 완벽한 종이 장인이었던 거죠. 왜냐면 극중에서 선출은 종이공장에 취직도 하고 또 자연 안에서 살고 싶어 해요, 집을. 그런데 아내랑 그런 의견 충돌이 나는 바람에 아내랑 결국 이혼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출이라는 캐릭터는 가정을 버리고 종이를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극 중에 등장한 만수랑은 완전히 그 차이가 나죠. 만수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종이랑 점점 멀어지는데, 선출은 종이랑 가까워지려고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수가 선출을 죽임으로써 결국 만수는 종이 장인이 아니라 가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수가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종이회사에 취직은 해요. 그런데 만수에게 남겨진 거는 동료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공지능 공장의 관리직일 뿐인 거예요. 만수는 그런 가장이 되기 위해서 종이장인의 영혼을 죽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약간 예정된 것 같기도 해요. 만수가 언젠가는 종이에 대한 애착을 버릴 것 같다. 이걸 상징한 장면이 저는 만수가 종이 대신에 손바닥에 메모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면접 때 커닝 페이퍼를 쓰면은 안 되긴 해서 손바닥에 그린 거겠지만은, 이 장면 어떻게 보면은 만수가 메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용했단 말이죠. 믿을 건 종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다. 만약에 만수가 손바닥 메모를 본 장면에서 종이를 사용했다면은 만수는 종이에 완전히 애착 있는 인간인 걸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바닥에다 썼단 말이죠. 그거는 즉 만수가 종이랑 본인 스스로를 일체화시킨 사람까진 아니다 라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약간 무언가 엄청나게 뚜렷한 주제의식이 있거나 막 이야기의 완결을 막 이렇게 막 뚜렷하게 보여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만수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경찰한테 들킬까 말까 이런 장면이 없어? 약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아날로그 세대 아버지들의 분투가 디지털 후손들의 평화로운 삶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수의 집은 누가 봐도 1980년대 부잣집처럼 보여요. 요즘 부잣집 같지는 않죠. 극 중에서 만수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라고 묘사하는 거 보니까 만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1970년대부터 있었던 집이란 말이죠. 근데 만수가 아날로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집을 리모델링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수의 자식들은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자유롭게 만져요. 그 자식들이 정말 즐기는 그 디지털 때문에 만수가 결국 평생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 이때부터 만수에게 종이는 삶의 보람이 아니라 독촉장의 재료 정도일 뿐인 거예요. 만수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종이 이력서를 들고 뛰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 선출처럼 SNS, 인스타,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만수가 완전히 디지털에서 밀렸잖아요. 그런데 만수는 디지털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요, 더 처절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죽이는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월남전 유공자인 아버지가 남겼던 북한식 권총을 사용하거나 육체노동할 때 사용하는 장화바지, 톱, 밧줄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데, 약간 뻔하긴 하지만 이게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소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수가 결국에는 이 아날로그적인 걸 모두 동원해서 취직에 성공한 건 맞거든요. 물론 만수에게 남은 거는 동료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공지능 공장의 관리직 정도인데, 만수가 동료들이랑 함께 정을 나누면서 종이에 애착을 가져야 된다라고 철학을 가졌었는데, 만수가 결국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모두 버리고 디지털의 노예가 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뿐 아니라 그 아내인 미리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날로그식으로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암시가 있거든요. 극중에서 보면 미리가 동호 아빠랑 무언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 장면들이 많아요. 침실 장면이나 약간 속옷을 입지 않고 동호 아빠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 등이 이걸 상징하죠. 아마 아날로그적인 방식, 성접촉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내인 미리 역시도 만수처럼 아날로그적인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만수의 그런 살인을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추측이 됩니다. 결국에는 만수랑 미리 모두 디지털 후손인 자식들을 위해서 어두운 과거를 지닌 채 살아가는 아날로그 부모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인공지능화된 세상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까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로 가는 거는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아끼는 종이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물질이거든요. 결국에는 종이를 얻는 모습, 디지털 때문에 종이가 줄어든 모습도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다, 약간 이렇게 씁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바로 처음에 죽은 범모인데요. 사실 범모가 만수 때문에 죽게 되는 거랑 별개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종이 공장에서 해고된 다음에도 계속 복고 음악, 타자기, 종이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장도 잃고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죠.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씁쓸하게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랑 좀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을 가졌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날로그적인 로망을 포기하고 서로 아날로그 아빠들끼리 다투면서 살아남는 이야기잖아요. 극 중에서 시조랑 범모가 경쟁했다라는 설정도 있는데 이들의 다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살아남은 아날로그 아버지들 몇 명만이 디지털 자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영화 결말이 엄청 씁쓸하고 아버지들에 대한 연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헤어질 결심보다 어쩔 수가 없다가 좀 더 재밌었고 마음에 남는 그런 게 있어요. 다수의 대중들은 어쩔 수가 없다를 이렇게 즐기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본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긴 영상인데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